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올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이 전국적으로 18% 넘게 하락했습니다. 역대 가장 크게 떨어진 건데 강원도의 내림세는 가장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온도차가 적지 않았는데요. 홍원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 전환한 것은 10년 만으로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하락폭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경우 4.37%만 내려 전국에서 하락세가 가장 적었습니다. 그런데 영동과 영서 지역의 온도차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원주가 10% 정도, 영월과 춘천이 7% 넘게 떨어지는 등 영서 지방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강릉이 5% 넘게, 양양은 4%가량 올랐고 동해와 고성, 속초도 일제히 상승하는 등 동해안은 여전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바다 전망이 있고 KTX 개통으로 교통망이 좋아져 투자자가 몰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거래는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강원도 내 공동주택 거래의 경우 외지인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보다 60% 정도 감소하며 아파트 거래량을 전체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2023년 들어 강원 지역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외지인의 경우에는 약 60%, 전체적으로는 약 40% 정도 고금리 영향을 받아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특례 보금자리론 효과로 수도권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매수세의 영향이 강원 지역까지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금리 정책이나 실물 경기 등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각 지역별 입주 물량이나 분양 물량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강릉은 12,000가구, 동해와 속초는 2,000가구가량 늘어 주택 수요가 증가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난달 강릉 산불로 인해 27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복구 비용 34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1일 발생한 강릉 산불 피해로 사망 1명, 중상 1명 등의 인명피해와 주택 204동, 숙박음식업 등 소상공인 147업체, 농축산시설 55건, 산림 121헥타르 등 모두 274억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태풍, 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에 돌입합니다. 강원도는 최근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 도시명 침수, 폭염 등으로부터 인명피해 제로화를 최우선 목표로 정했습니다. 특히 기상특보에 따라 선제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온라인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을 강화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초 중국 해킹 그룹이 우리말 학회 등 12개 기관을 해킹하는 등 경제적이나 정치적 이유로 사이버 침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과 함께 강원행정사이버보안협의회를 열고 행정기관 사이버 보안 담당자들의 대응 능력 강화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사이버 보안의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적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사람이라며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2년 전 원주교도소 재소자가 영치금을 받고 동료 수감자들한테 향정신성 의약품을 거래해왔다는 투서가 나와 교정당국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바 있는데요. 최근에도 원주교도소 안에서 재소자들끼리 마약류 약품을 은밀히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교정당국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또다시 마약 사건이 불거진 원주교도소. 내부 재소자 5명이 서로 마약을 주고받고 이를 투약하다 적발됐습니다.
마약 사범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46살 이모 씨. 작년 6월 동료 재소자 26살 변모 씨에게 졸피뎀 등 마약 성분의 알약을 건네줍니다. 수용동 복도에서 마주친 이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휴지로 감싸놓은 약품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이후 9월에도 졸피뎀이 든 알약 3알을 변 씨에게 건넸고 변 씨는 받은 알약을 동료 재소자 1명과 함께 복용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졸피뎀이 든 알약 3알을 처방받고 동료 재소자와 책 안에 껴놓는 방법 등으로 주고받은 재소자 2명도 추가 적발됐습니다. 이들 모두는 혐의를 인정했고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3명에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요청 고민하는 그러시죠. 불확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작업 보내주시면 일전에 재소자 간 마약 거래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던 원주 교도소가 또다시 비슷한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원주 교도소에 수감됐다 출소한 재소자의 투서로 원주 교도소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정황이 폭로됐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투서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원주 교도소 안에서 마약류 약품을 거래한 혐의로 재소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교정당국은 재소자들이 처방받은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직접 먹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지만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이제 수용자들이 입안에서 삼킨 걸 흉내를 내면서 그거를 혀 밑에다가 두고 있다가 또 빼내가지고 말리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난해 원주교도소에서는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수감자가 무기징역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평창 오대산 국립공원에서 신고 없이 숙박 가능한 자연학습장을 운영한 학교 법인에게 2심 법원도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2016년 7월부터 4년 동안 오대산 국립공원 안에서 미신고 숙박시설을 운영한 학교 법인과 법인 사무국장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해당 법인은 국립공원공단이 운영을 허가한 자연학습장으로 별도 숙박업 신고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연학습장 운영 허가와는 별개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신고를 마쳤어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2023학년도 강원대학교 직무박람회가 열립니다. 강원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는 올해 직무박람회에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공공기관, 금융사의 직무 담당자들과 졸업 동문을 초청했습니다. 코로나19 4년 만에 춘천 캠퍼스에서는 오프라인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강원대병원 삼척 분원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삼척시와 강원대, 강원대병원은 오늘 오전 강원대병원 암센터에서 강원 영동 남부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분원 건립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대병원은 분원 건립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고 삼척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부지 제공과 건립비 부담 등 재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내용과 실제 청구된 진료 내용이 다른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 앱에서 재정지킴이 제한신고센터로 들어가면 진료받은 내용과 청구 진료 내용이 다른 병의원을 신고할 수 있고 이와 함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양도해 병의원에서 급여를 받은 부정사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강원경찰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늘부터 전통사찰 등 705곳에서 사고와 범죄 예방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사찰에서 CCTV와 비상벨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진단하고 문화재 보관 장소를 점검합니다. 또 사찰 주변 순찰과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대응 강화 등 범죄 예방 활동도 진행합니다. 지난해 4월과 5월 사찰 안 범죄는 모두 4건으로 전년보다 3건이 많았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오대산에서 자생하는 백리향을 활용해 향수와 향을 만드는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리향은 꽃향기가 백리를 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현재 향로 업체와 공동 개발해 제품 생산 테스트를 마치고 지역 농업회사 법인을 통해 유통할 계획입니다. 세계 천연 향료 시장 규모는 연평균 7.7%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9년 172억 달러에서 2024년에는 20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이 붉은 개복숭아 신품종인 도도향의 품종 보호 등록을 마쳐 지적재산권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도도향은 자체 연구 개발한 신품종으로 일반 개복숭아보다 칼륨과 철분, 망간 함량이 높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은 도도향 묘목의 대량 생산과 보급을 추진하는 한편 가공식품과 발효주 등 관련 제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춘천 소양강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가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4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춘천시 수영연맹은 오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2023 춘천 소양강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1,200명의 동호인들이 초등부와 중등부, 성인부에 출전해 자유형과 배영 등 8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칩니다. 1, 2, 3위를 차지한 팀에게는 5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태백 상공회의소가 365 세이프타운을 국가가 운영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태백 상공회의소는 365 세이프타운이 특수분야 연수기관과 교육부 학교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지만 한 해 7만 명 안팎의 낮은 관람률을 보이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태백 상인은 정부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 예산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3회 춘천 퀴어 문화축제가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낮 12시 춘천 의암공원에서 진행된 퀴어 문화축제는 제기차기, 줄다리기, 경보, 개주 등 행사가 마련돼 운동회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의암공원 중변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이 배치됐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춘천시는 지난달 공지천 의암공원이 청소년 활동시설로 퀴어 문화축제가 정치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관을 불허했지만 행사를 강행한 주최 측에 대해 향후 행정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FC가 리그 3연패를 당했습니다. 강원FC는 지난 13일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 큐 K리그1 2023 13라운드 수원 삼성블루윈즈와의 경기에서 0대2로 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김병수 감독이 이끄는 수원 삼성은 전반 33분과 후반 13분 연속 골을 넣었지만 강원은 한 골을도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강원은 12팀 가운데 11위에 머물렀지만 최하위 수원 삼성과의 승점 차이는 2점으로 좁혀졌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올해부터 민간 유공자 대상을 모두 18명으로 확대합니다.
포상 규모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9명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안전관리자가 대상입니다. 소방본부는 다음 달 6일까지 관할 소방서에서 민간 유공자 후보자 추천을 받고 소방시설 유지 관리에 모범을 보이거나 소방관서와 협력한 사례 등을 선정해 강원도지사 민간 유공자 표창을 수여할 방침입니다. 춘천시가 북부 지역 도시 확장에 대비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303억 원 규모의 북부도서관을 신축합니다.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내 2만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올해 용역을 시작해 2026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